예,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 찾아뵙는 아프리카 TV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40년 만렙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저는 보조 진행 맡은 20년 만렙 이진환입니다. 만렙이죠. 네. 오늘 모신 손님은 권혁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 예. 와, 안녕하세요. 네, 권혁태입니다. 국내 서울대- 비만의 최고 전문가죠. 예,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시고 네네. 또 거기 서울대학교 병원의 비만 클리닉을 담당하고 네,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 종로구의 모든 살찐 사람들은 다 이분 찾아갑니다. 네. 전국에서 나오시겠죠. 아, 전국에서입니까? 네. 아, 네. 학교는 뭐 서울대학교로 싹 까시고 학력은 네. 학회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데 아. 비만학회 교육위원회 간사시고 네. 가정의학회에서는 또 정보통신위원회 간사시고 우리 가정에 스트레스학회 꼭 필요한 사람인데요. 전문가시고, 예.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학회 또 관여하시고 네네. 비만학회 정위원이시고 가정의학회 와. 정위원이시고 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저서도 또 이렇게 여러 번 있으세요. 주로 건강검진과 비만에 관한 그런 주로 저서- 돈 되는 것만 예. 좀 골라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 서울대학교 비만 클리닉 들어가시면 이렇게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비만 클리닉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값비가 좋습니다. 원래 권혁태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살이 이렇게 안 쪘어요. 아, 네. 살이 안 빠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이현선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좀 찐 스타일인데 제가 쪘어요?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확 그냥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혹시 네. 병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분들은 진짜 어디 아픈 거 네, 아닌가. 근데 실제로 근데 아까 물어봤는데 음.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살찌는 스타일인데도 그걸 본인이 유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이 이렇게 쏙 빠진 스타일이에요. 아, 부러워 죽겠습니다. 얼굴도 이렇게 차고 그러니까 오늘 노하우를 여러분들 네. 다 네. 쏙쏙 배워서 살도 빼고 얼굴도 작아지는 기술이 작아지고, 있는지 네. 한번 알겠습니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쉽고도 어려운 체중 조절이라고 아주 아, 그럼요. 전형적인 말씀을 제목으로 하셨는데요. 네네. 우선 얘기를 하죠. 도대체 살이 왜 찌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네. 여러분들 30분 동안 한번 네. 좀 강의를 한번 듣는 네.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십시오. 네, 일단 뭐 살이 왜 찌느냐, 뭐 네. 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만 먹어도 저는 살이 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만 먹어서 과연 꾀돌이님 반갑습니다. 슬링클럽님 반갑습니다. 과연 뭐 물만 먹어서 살이 찌겠느냐? 물은 아시다시피 칼로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물만 먹어서 사실 살은 찌지 않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물처럼 칼로리가 굉장히 적은 거를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보면 그뭐 네. 유전자 검사를 여러 가지 해보면 네네. 비만하고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도.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살찌는 유전자들을 이제 제가 뭐 블로그에다 쓴 글입니다만 제가 과연 이제 극복할 수 있느냐?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지만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저주받은 체질이라고 네,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저주받은 체질이었었습니다. 그게 있어요? 저주받은 그러니까 체질이? 제가 지금 체중이 60 한 2kg, 3kg 나가는데요. 네. 제가 최고 체중이었을 때가 재수했을 시절인데 재수할 때 83kg까지 오, 쪘었어요. 그래요? 믿어지지가 않네. 저도 사실은 예? 중학교 때는 정말 호리호리했었고 오. 근데 고등학교 가서 이제 왜 저희 때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야간 자율학습하고 맨날 앉아서 공부하고 야식 먹고 이랬더니 살이 슬슬 찌더니 지금은 진짜 많으셨는데라고 네, 슬링클럽님이. 그러니까요. 네, 83kg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찌는 유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다. 있는 거죠 사실은 와, 저도. 근데 신기하다. 지금 보시면 날씬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아까 우리 이진환 기자님이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제 학생 때도 그렇고 음. 전공 시절에도 이거보단 통통했거든요. 한 네. 70kg, 73kg에서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이게 열심히 노력하면 빠지긴 합니다. 네. 체질적으로 음. 예, 좀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음.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체중이 빠르게 올라가는 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유전적으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는 사람이 특히나 이제 많이 먹게 되고 잘 안 움직이게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네. 체중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내가 결국 섭취하는 에너지, 내가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데 네네. 뭐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쟤는 저렇게 먹는데 그렇게 살이 안 찌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좀 네. 부러워 죽겠어. 정말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특히 비만클리닉 오시는 분들은 뭐 먹는 것도 없는데 자꾸 살쪄 하시는 분들 그걸 제가 결정 그래요, 제가. 네. 네. 그걸 결정한 게 아까 말씀드린 유전도 있고요. 음. 그리고 예. 이제 최근에 많이 관심 가지는 게 음. 저 장내 미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네. 얼마 네. 전에 야. 갖고 안 봐도 그 네.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네. 중요하냐라고 하면 네. 이제 네. 사실은 저기 섭취하는 에너지라고 써놨지만 어. 우리가 이제 뭘 먹지만 네. 그 먹는 게 100%다 몸으로 흡수되는 거는 네. 아니잖아요. 네네. 먹는 것 중에서 일부는 흡수되고 뭐 일부는 그대로 배출이 되는데 네. 그 흡수하는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이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많냐에 따라서 네네. 똑같은 걸 먹어도 그게 분해가 막 잘 돼가지고 몸으로 많이 흡수되기도 하고 분해가 잘 안 되고 배출이 많이 돼서 흡수가 덜 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설명을 할 수 있는 아, 거죠. 그럼 비만균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비만 유전자도 있고 비만균이 균도 있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살이 그냥 딥다 찌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네. 다음 조금 네. 이제 수마의 넘어가 에릭님 보시면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브라더. 예. 네. 조금 더 반갑습니다. 네, 좀 더. 네. 쭉 넘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많이 먹으면 살이 네. 찌고 그리고 반대로 음. 이제 많이 움직이면 이제 살이 빠지는 건데 아,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이 이제 유전자 관련해서 이제 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보시면 아, 되게 야. 재밌는 실험인데요. 진짜 재밌는 실험이네. 결국 뚱뚱한 지하고 마른 지가 되는 결과가 네. 뭐 이식을 한 거네. 마이크로바이옴 네, 미생. 맞습니다. 이야. 이게 뭐 어떤 실험이냐면 네네. 쌍둥이입니다. 위아래. 그래서 네. 이제 똑같은 쌍둥이인데 유전적으로 똑같은 조건의 똑같은 쥐. 거죠. 네. 예. 예.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 원래는 유전적으로 이제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많이 먹어서겠죠. 그래서 똑같은 이제 어렸을 때는 똑같은 쌍둥이였고 똑같이 체중이 네네. 비슷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쌍둥이 중에 한 명 뚱뚱해지고 어떤 쌍둥이 중에 한 명은 날씬해졌다 아, 이거죠.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의 대변에서 아. 이제 균을 뽑아내서 네네. 아, 그러니까 요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원래 쌍둥이인데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유전적으로 똑같죠. 네, 일란 똑같은 사람인데 네. 그 사람들에서 장- 대변에서 이제 장내 미생물을 미생물. 물을 뽑아내서 네. 쥐한테 먹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아, 근데 네네. 이 쥐는 이제 유전적으로 원래 이 쥐들도 조건이 똑같은 쥐. 똑같은 쥐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장에다 이식한 거죠. 아니요, 이식하는 건 아니고 그냥 먹인 겁니까? 예, 쥐들은 어차피 똥을 먹잖아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사람의 대변을 갖다가 네. 주는 거죠. 아, 이제 뭐 네. 그러면 이제 쥐가 그걸 막 먹으면 네. 그 이제 균이 원래 이제 이 균은 무균쥐라 그래서 네. 이제 실험실적으로 쥐를 만들 때 몸 안에 균이 하나도 없게 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사람의 대변을 먹으면 아, 그 장내 미생물이 그대로 그대로 들어가서 이식되겠네요. 그대로 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유전적으로 똑같은 쥐인데 네. 뚱뚱한 사람의 대변을 먹어서 네. 뚱뚱한 사람의 몸에 있던 장내 미생물이 들어간 쥐는 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굉장히 살이 많이 찌고 와. 그리고 반대로 날씬한 사람의 똥을 먹었던 네네. 쥐는 똑같이 막 저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먹어도 네. 살이 안 찐 거죠. 똑같은 우와. 음식을 먹이는데도. 그럼 장내 생긴을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이야. 이 네. 실험이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사람의 장내 미생물이 예. 전혀 다른 종인 쥐한테 가서도 비슷한 효과를 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네. 이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유전자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쵸, 그게 응용의 제일 유전자를. 그래서 저주받은 유전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네. 바꾸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음. 근데 네. 장내 미생물은 바꿀 수 있다. 아. 그게 네. 희망적인 메시지라는 우리가 몇 겁니다. 주 전에 그 배변 이식 예, 그거 성이식을 있잖아요. 예, 네? 얘기했는데. 그 어떤 감염병을 치료하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응용할 수 있겠네요. 네. 배변 이식을. 그 네? 말씀하신 네. 게 그 왜 이제 그
대장에 염증 생겼을 때 네, 이런 네, 걸 네, 이제 네. 치료하는 맞습니다. 방법으로 요새 네. 장내 미생물 이식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네네네. 비만도 이제 비슷하게 아. 건강하고 마른 사람의 대변을 어떻게 잘 처리해서 그거를 뭐 먹든지 네, 아니면 혹은 이제 뭐, 뭐 이렇게 네,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내시경을 집어넣든지 하면 날씬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실험이고 아직 그렇게 해본 적은 아직은 없군요. 이제 그게 이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 진행 중인 걸로 돼 있는데 네. 아직 결과가 발표나진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별풍선을 아유. 펑펑 막 네. 쏟아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락대님. 네.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왜 뚱뚱해지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 유전적인 영향 중요하다.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이네 또 이것도. 그 유전자 네. 영양과 이거 일종의 환경적인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네, 거죠. 있고 근데 그거 더하기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중요하다. 이게 어려서 말랐다가 성인이 돼서 살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 네.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 뭐 예를 들어 이런저런 이유로 항생제를 네. 많이 먹게 되면 네. 항생제가 세균들을 죽이잖아요. 네. 근데 죽일 때 내 몸에 원래 있던 좋은 장내 세균들까지 같이 죽어버려서 네. 그 항생제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뚱뚱해지더라. 이런 연구들도 오.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런 그러니까 거다. 원래 있던 미생물은 이제 없어지고 네, 좋은 미생물이 사라져버리고 비만에 관련된 네. 미생물들이 판을 치니까 네, 그래서 뚱뚱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수정수정님 오늘 그 게스트는 서울대병원 그 비만 클리닉 돈혁태 교수님 모시고 네.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보24님 자.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다음 실험도 왜 그 네. 얘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아. 좀 유전이 되는 건가요? 엄마한테서 아기한테? 그러니까 네? 엄마한테 이것도 이제 또 재밌는 얘기인데. 네, 교수님 멋지다고 해주세요. 아, 네. 혹시 와이프 네, 뭐 관계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재밌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정상 분만을 네. 하게 되면 이제 산모의 산도라고 하잖아요. 아, 네. 산도를 산도죠. 통해서 나오면서 네. 애가 아까 전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 얘기 아마 나올 텐데 네네. 네, 산모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네네. 산모의 그 미생물들을 아이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서 오. 엄마하고 이제 비슷하게 하는데 네네. 반면에 이제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네네. 그 산도를 안 그치고 그냥 쓱 그러니까요. 꺼내버리니까 네네. 애가 이제 엄마의 그런 장내 미생물이나 이런 미생물들의 받지 못한다.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보고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분만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다. 하지만 반대로 엄마가 별로 장내 미생물이 좋지 않은 네. 경우에는 안 받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럴 그럴 수도 수도 있죠. 있죠. 네. 아버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내 미생물을 그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식이 가능하기도 네. 한데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장내 미생물의 대표적인 게 유산균이거든요. 근데 네. 유산균제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근데 먹는다고 다 날씬해지냐? 아니죠. 잘 안 되거든요. 네네. 유산균도 뭐 단 것도 있고 뭐 네. 아무튼 뭐 살찌는 요소가 있는 것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네. 쉽게 말해서 잘 안 바뀝니다. 아. 유전자는 아예 바꾸기가 어렵지만 네네. 장내 미생물은 바꿀 수는 있는데 자꾸 막 아주 착착착 쉽게 바뀌진 않고 아.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유산균을 먹는다고 이게 좋은 장내 미생물이 쫙 깔리냐? 별로 그렇지 않고. 근데 꾸준히 먹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변화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잠깐만 끊으면 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세상에. 이제 그 슬라이드에 보이지만 네네. 장내 미생물들도 균이니까 네네. 얘네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를 음. 먹어주는 게 얘네들이 조금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그게 됩니다. 뭐예요? 그 그러니까 좋은 장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야채, 네, 그 파이버들이 많은 음식들을 일반적으로 유익한 장내 미생물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야채가 칼로리가 적어서 살이 안 찌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고 물론 예. 그것도 있습니다만 이 장내 미생물한테도 좋으니까 파이버 많은 것들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특히 어떤 야채? 야채 종류는 다 크게 상관. 파이버 많은 야채들은 다 일반적으로 좋고요. 아, 네네. 우리가 이제 고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장내 미생물들이 더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 먹으면 살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건가요? 에너지도 높고, 그런 장내 미생물의 조성이 있어서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마블링이 많은 거 안 먹어도 네. 예? 그건 장내 미생물들이 나쁜 장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기 더 때문에 자랄 수도 있다는 이런 거죠. 네. 예. 마블링은 좀 비싸요.
응? 네,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또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살 뺀다고 하면 네. 운동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예.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살찌는 이유가 결국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하고 내가 쓰는 에너지 중에서 네. 섭취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고 네. 뒤집어서 이제 쓰는 에너지를 늘리면 당연히 살이 빠질 것 같죠. 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당연히 살이 빠질 것 같지만 네. 질문 들어왔어요. 네. 고기 잔뜩 먹으면서 살 빼는 방법 없나? 아, 네. 그러니까 요 얘기만 하고 운동을 이제 넘어가죠. 네. 네. 고기를 잔뜩 먹으면서 살을 빼냐?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살찌는 원인에 있어서 음식 종류 중에서 왜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세 가지가 이제 거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네.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단위 그램당 칼로리가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칼로리. 근데 지방은 9칼로리여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이 훨씬 칼로리가 높으니까 지방이 비만의 주범이다. 그래서 이제 지방 줄여야 된다고 엄청 얘기했었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면 뭐 저탄고지 얘기하듯이 저탄고지. 뭐 지방을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고 오히려 빠진다라는 네.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네. 탄수화물,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탄수화물이 살을 찌게 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있고. 네. 그래서 탄수화물들을 좀 많이 줄여주시면 네. 단백질을 조금 많이 먹더라도 살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잔뜩 먹으면서 네. 잔뜩 고기는 먹으면. 또 게다가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맛있는 고기들 아까 얘기하셨듯이 마블링이 기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블링 많은 좋은 고기들은 다 지방이 많아서 칼로리가 결국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잔뜩 먹으면서 살이 빼긴 정말 어렵고 네. 덜 찔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잔뜩 짜는 빼고 네. 고기는 또 먹긴 먹어야 그럼 되잖아요. 저 고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고기 먹을 때 다른 거 안 먹고 고기만 먹습니다. 아, 탄수화물 밥 안 먹고 냉면 안 먹고 주로 고기를 배치우고 끝. 네. 돈이 많아서. 네. 그렇게 하시면 살이 좀 덜 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야지. 요새 재난지원금으로 다들 고기 네. 사다 쓰는 분들 그렇습니다. 많은데 알겠습니다. 확진자가 이래서 또 늘어나는 건데. 즉석밥을 항상. 네, 자, 그래서 네. 운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예. 사용한 에너지가 늘어나니까 네. 빠지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합니다만 네. 그건 맞습니다만 네. 저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 얘기했던 소모하는 에너지, 우리가 쓰는 네. 에너지라는 거를 구성을 자세히 보시면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 쪽에 있는 기초대사량이 네네. 한 6, 70%입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네. 중간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한 10% 정도 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소화시킬 때 쓰는 열량이고 저거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위쪽에 있는 주황색으로 된 20, 30%가 우리가 보통 이제 움직이고 운동하고 할 때 쓰는 에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네. 밑에 서 있는 기초대사량, 이 작은 사람들은 운동만 갖고 살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네. 한계가 있습니다. 예, 기초대사량을 늘려야 되겠구나.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으면 네. 웬만큼 활동을 늘려도 그거에서 늘어나는 게 전체 활동량에서 차지한 전체 소모량에서 차지하는 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스마일링님 감사합니다. 예. 살이 잘 안 빠질 수 있고 첫째.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 이제 막 운동하고 나면 목마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목마를 때 그냥 냉물을 마시면 다행인데 네. 운동 열심히 한 다음에 목마르다 개토레이 네네. 뭐 이런 뭔가 좀 몸에 좋은 것 같은 음료수 한잔 쫙 이게 막 마시면. 현빈이 마시고 있으면은 원빈이 마시고 있으면 아주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마시고 잖아요. 네. 근데 바사삭 해가지고 쫙 하나 마셨다? 네. 칼로리가 상당합니다. 제일 많은 게 우와. 예를 들어서 이게 게토레이가 이제 마틴듀. 맨 위에 게 코카콜라예요? 네, 코카콜라 30, 네. 48. 야, 뭐. 음료 뭐 100cc당 40이니까 이제 우리 보통 뭐 물 한 잔은 한 200cc 되잖아요. 그런 게 3분의 1 정도 양이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열심히 운동하고 목마르다고 콜라 한 캔 쫙 마시면 운동한 거에 한 반 정도는 그냥 칼로리가 다 그냥 날아가 버린다. 펩시콜라가 조금 더 많네. 날아간 칼로리를 보충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네요. 열심히 운동해서 네, 칼로리 네. 날려놓고서 음료수 쫙 마시면 네. 도루묵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결국에는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근데 운동만 가지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첫째,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어렵다는 거. 두 번째, 식사를 신경을 안 쓰면 식사를. 열심히 운동해놓고 배고프다고 가서 뭐 먹고 아. 목마르다고 음료수 네. 달달한 거 마셔버리고 이러면
그러면 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라이트는 0칼로리 맞네요. 그럼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그걸 라이트 그렇게 좋아요? 정말. 다이어트 면에 있어서는 네. 라이트는 도움이 될 수 도움이 있습니다. 됩니다. 근데 다른 면에서 보면 다른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인데 마셔보면 달달하잖아요. 네네. 뭔가 단맛은 나긴 저게 나는데 그건가요? 다이어트 코크라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 저게 그리고 단 맛을 내려면 뭔가를 넣잖아요. 아.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공 감미료. 네. 네. 인공 감미료들이 단맛은 나고 칼로리가 적어서 상당히 비만한 사람들한테 많이 써왔는데 네. 장기적인 영향을 봤더니 네. 미치는 다른 장기적인 영향을 봤더니 안 좋더라는 거예요. 안 좋아요. 심혈관계 질환을 오히려 더 많이 유발하고 라이트가? 네, 꼭 라이트라는 것보다 그 어쨌든 특정을 얘기하면 안 되죠. 음. 비슷한 거. 이제 그런 그 네. 소위 말하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다이어트 음료라는 네네. 거네? 이런 네. 것들을 칼로리 면에 있어서는 안 높으니까 되게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쓰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목이 먹기 좋지 몸에 않다. 순환기계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데 이런 그럼 저런 경우에 목마른 그냥 물, 사실은 맹물이 제일 맹물이 좋죠. 제일 좋습니까? 네. 포카리도 그렇게 그런 이온 음료도 칼로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잖아요, 저게. 네. 뭐, 파워 XX 같은 예, 거. 아우, 이거 네. 저 리얼한데요. 네. 네. 야. 100cc당 30. 알겠습니다. 네. 야, 저런 거 좋은 하나 한 거네. 500cc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아. 그럼 저거를 다 마시면 아, 이 오렌지 주스도 굉장히 많네. 달달한 주스는 굉장히 아, 없습니다. 진짜 조심. 오렌지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하면 원래 칼로리 어느 정도 소모되죠? 한 10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한 60kg인 예. 사람이 한 시속 6km 정도 놓고 한 30분 열심히 걸었다. 그러면 180칼로리 정도 소모가 되거든요. 180 칼로리. 예, 30분 저거 한 동안? 2개만 마십시오. 네. 그러고서 이제 목마르다고 아이고, 마셔버리면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헛짓한 거네. 야, 네? 진짜 그거 정말 우리가 진짜 신경 써서 예, 집에 그 냉장고 열어서 저뭐 팩토리 뭐 마진 뭐 이런 거 가득 차신 분들 다 버리시고 네. 생수 그러니까 꽉꽉 기초 대사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기초대사량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근육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을 늘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쓰는 에너지인데 주로 어디서 에너지를 쓰느냐? 제일 많이 쓰는 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에요. 뭐 심장, 간, 뭐 뇌 이런 데 쓰는데 그거를 뭐 인위적으로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외에 많이 쓰는 조직이 근육이거든요. 근데 근육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늘릴 수 늘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아. 근육을 키워놔야 네. 기초대사량이 됩니다. 아. 그래서 보디빌딩 하실 때 네. 보신 분들은 보면 엄청 먹어요. 네네.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지방이 잘 안 늘고 살이 안 찌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근육들이 이따만큼 있으시니까 아.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많아서 살이 잘 안 찌요. 나 그때는 기초 대사 늘릴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근육이 핵심인 건 그 양반들 보면 이렇게 닭가슴살 즐겨 잡수던데 네네. 배 특히 앞두고 네네.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이게 결국 근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백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좀 더 잘 붙으려면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걸 좀 더 많이 먹으면 좀 더 잘 붙는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닭가슴살, 그러니까 아. 단백질 많은 음식들을 지방 마블링 있는 고기 먹으면 아무래도 네, 네. 기름기가 많으니까 조금 더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어려운 그리고, 얘기 네, 이건 좀 어려운 네, 얘기인데 네. 이 어댑티브 서머제네시스라고 돼 있는데요. 아.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살이 빠지면 네. 체중이 줄면 몸에서 이제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자꾸 살이 빠지지? 정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몸은 언제나 이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항상성이라고 네. 부르는데 네. 살이 사실은 쪄도 우리 몸에서는 왜 자꾸 찌지? 그래서 살을 빠지게 하려고 뭔가 음, 먹는 것도 좀 변화가 예, 일어나는 줄어들고 거죠.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뭔가 노력을 살을 빼잖아요. 빼는데 그 이제 어. 항상성을 살이 빠지면 몸에서는 이게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거예요. 아. 어느 정도 이상 빠지게 그렇지. 되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네. 이거 내 몸이 정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초대사량이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체중이 줄면 체중에 따라서 기초에 조금씩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네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면 몸에서 인위적으로 이걸 더 확 낮춰버립니다. 그거를 어댑티브 서머제네시스. 자동차로 따지면 연비가 저절로 조절을 네, 자동으로 연비가 자동 조정이 조절하네. 돼가지고 오. 연비가 확 나빠지는 거죠. 네. 그게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네네. 저게 이제 보통 이제 살 빼기 시작해서 한
평균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댑티브 서머제네시스가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렇군요. 느끼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정체기가 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똑같이 노력을 해도 이 어댑티브 서머제네시스가 생기면서 기초세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나는 먹는 것도 예전이랑 똑같이 줄여서 먹고 있고 운동도 비슷하게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기초대사량이 확 주니까 전체적으로 쓰는 에너지가 이만큼 줄어버리잖아요. 살이 찌겠네. 그러면 이제 심지어 찌기도 하고 네. 정말 안 빠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저걸 알 수가 있네, 그 시기를. 정확히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언제 오는지는 다 그것도 다르고 저 정상이 있나요? 보통 한 달 정도다.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죠 더 이상. 그러니까 피곤해지거나 그런 증상.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네. 저도 거의 그런 다- 거, 저도 한 10몇 킬로 뺐거든요. 거의 90kg 나갔거든요. 네. 70몇 킬로인데요. 한동안 그 정체기가 와서 아주 네. 운동하기 힘들더라고요. 진짜요? 그때가 그때가 아마- 어댑티브 테머제네시스. 그때가 네. 어댑티브 서머제네시스가 그가 와 있는 상태고 네. 그거를 이제 또 몸이라는 게 또 재밌어서 그 시기를 계속 꾸역꾸역 잘 이겨내면 네네. 그러면 그럼 요 체중 정도가 내 원래 네, 체중인가 보다 그렇지. 약간 네, 틀만한 네. 세트 포인트가 좀 바뀝니다. 그것도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과 한 2주 만에 바뀌어서 또 다시 쭉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막 6개월씩 하고 내내 안 그때 빠져가지고 지쳐요. 대박이네. 그때 실증 나고 지친다니까. 그래서 어댑티브 서머제네시스가 되게 힘들고 이제 저거가 안 생기게 하는 게 그거 이제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을 해서 기초대사량을 최대한 유지시켜주는 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 방법,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뒤쪽에 어쩌면 슬라이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참 뒤에 가다 보면 네네. 그 이제 그 재밌는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네네. 한참 뒤로 넘겨보시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전에 지나갔는데요. 하나 더 위에. 네, 요건데요. 요게 이제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이제 위에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다이어트를 시킨 거죠. 그래서 평소 먹는 거에 한 3분의 2, 67%만 네. 먹는데 12주 내내. 그러니까 탄식은 아니고 양만 줄이는 양을 거군요. 줄이는 거죠. 네. 양을 그냥 12주 내내 적게 먹어라 한 느낌이 있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이제 간헐적으로 적게 먹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2주 동안은 평소에 적게 3분의 1을 먹었다가, 먹어라. 2주는 그냥 너 원래 먹던 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총 기간은 비슷하게.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은 12주 내내 이렇게 먹는 그러니까 거고. 저 파란 바, 네. 쭉 꺼진 파란 바의 총량은 양쪽이 위아래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이게 번갈아 가면서 24주를 해서 네. 총 12주 동안 적게 먹은 거죠. 네. 결국 뭐 이론적으로 따져서 칼로리를 줄인 양은 똑같은 거죠. 네. 그런데 위에 사람들이랑 아래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면 아래 사람들이 훨씬 더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오, 그래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위쪽에 있는 점선 그래프가 위쪽 사람들,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간헐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체중이 다 잘 빠지더라고요. 2주는 좀 절식을 했다가 2주는 잘 먹다가 편하게 먹다가 한 사람들. 그러니까 확실히 생각하면 왠지 꾸준하게 적게 먹는 게 더 잘 그러니까 빠질 것 네, 같은데 네. 아닌 거죠. 이상하다. 그래서 왜 네. 그런가 봤더니 네. 이 실험이 이제 재밌는 게 기초대사량을 다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적게 먹으면 이제 기초대사량이 확 줄어드는 어댑티브 서머제네시스가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간헐적으로 먹은 사람들은 간헐적으로 적게 먹다가 많이 먹다 한 사람들은 몸에서 느끼게 이게 몸에 에너지가 조금씩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거 비상 상황인가 기초대사량을 줄여야 되나 하는데 좀 있으니까 다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직 비상 상황이 아니구나. 어댑티브 서머제네시스가 안 생기고 또 줄어드니까 또 생긴다 근데 또 다시 많이 오니까 안 했는데 계속 적게 먹으면 몸에서 느끼기에 이거 뭔가 비상 상황이구나. 어댑티브 서머제네시스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아침에 뭐 양을 적게 먹고 뭐 점심 때 양만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2주 동안 2주 동안. 네, 뭐 아침 저녁 상관없이 그냥 쭉 그리고 세 끼를 다 그냥 3분의 2씩 줄여서 먹으면 쉽게 말하면 2주는 제대로 먹고 2주는 제대로 먹고 아, 그렇게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네. 먹었더니 기초대사량 감소가 없더라. 네. 그래서 살이 장기적으로 더 잘.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거하고 좀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르죠. 간헐적 네. 단식은 그냥 그거잖아요. 아침을 굶고 뭐 한 끼를 잘 먹는 그런 거잖아요. 간헐적 단식도 이제 뭐 저 위에 또 나중에 또 나올 수 있는데 뭐 시간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간헐적 단식도 뭐 얘가 나온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간헐적 단식도 좀 재밌는 게 먹는 이 칼로리 자체를 아주 심하게 제한하지 않거든요. 그냥 너 편한 대로 먹어라. 대신에 먹는 시간대를 지켜라. 그래서 네네. 크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일 간헐적 단식하는 방법은 뭐 소위 말하는 16대 8 해서 16시간 동안은 금식을 유지하고 음식을 먹되 뭐 얼마나 먹는지 그냥 네 맘대로 편하게 먹되 8시간 동안에만 먹어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은 그냥 보통 안 먹고 음. 점심을 한 12시쯤 먹고 먹고. 그리고 늦은 뭐 간식 같은 거를 한 4시쯤 먹고 뭐 저녁을 한 8시 먹었다. 그럼 딱 8시간 내에 한 3끼 먹은 거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8시간 먹고 그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아.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16대 8을 매일 하는 방법도 있고 어. 이제 5대 2라고 해서 이제 주중 5일 동안은 편하게 먹고 주말 2일은 거의 아무것도 안 거의 먹고 안 네, 먹고. 아.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이 간헐적 단식도 쥐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굉장히 살이 잘 빠져요. 강화됐다는 네네. 식으로 있구나. 근데 사람들한테서는 데이터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저 같은 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전 절대 못 하거든요. 16시간 동안 배고 아침 먹는 그건 못 견디고 진짜 지금 주말에 이틀 굶어라 저 못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쥐들은 이제 강제로 그렇게 시키니까 하라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굉장히 그렇지. 좋은데 네. 사람들한테 그거를 하라고 했을 때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효과가 좋은데 문제는 장기간 지속해서 이거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 별로 많지 주말마다 않다. 굶으라. 아, 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효과적인 방법인 건 많이 있지만 네. 네네. 잘하기가 좀 어렵다. 아, 그게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 쉽지 않네. 야, 그러니까 좀 쉬운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은데 이따가 좀 기대해 주십시오. 다시 앞으로 네, 갈까요? 앞으로 한번 더 가보죠. 네. 하는 데까지 네. 이것저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그래서 네, 이제 요 다음 게 이제 중요한 게요. 아, 중요한. 이제 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아, 적게 먹어야 된다. 조금 더 올라갈까요? 네, 하나 더 이제 우리 신체 활동에 있어서 이제 네네.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이제 그 기초대사량이 맞아요. 중요하거나 네네네. 근육을 펴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죠.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하면 그냥 운동만 추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운동도 중요하지만 네. 평소에 많이 움직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숨 쉬는 거 많이 숨 쉬라고 했어. 숨쉬기보다 걸어다니고 뭐 일상적인 활동하는 거. 네, 맞습니다. 우리 같으면 회진 도는 거. 네, 그렇습니다. 수술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기초 대사량이 있고 음식 소화시키는 열량이 있고 위에 이제 활동에 소모된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활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저 다이어트 하면 이제 운동 맞아요. 시간 내서 뭐 헬스장 가고 뭐 맞아요. 이런 것만 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가만히 이러고 하는 거랑 네. 자꾸 뭐 이렇게 쓰는 거랑 아, 자꾸 이렇게 네, 움직이는 그리고 거 사실 하는 이제 거. 지금 여기는 이제 TV 앞이라 어쩔 수 없지만 네. 이제 네. 어디 이제 네. 나가서 강의할 때는 음. 저는 가만히 서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아.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아, 요즘 온라인 수업인데도 계속 돌아다닙니까? 그건 못하지만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그렇게 네, 하는 거서 그러니까 아, 그런 네. 식이거든요. 네. 똑같이 강의를 해도 서서 강의하는 거랑 움직이면서 강의하는 네. 거랑 다르겠죠. 김수라님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움직이나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직업이고요.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보면 뭐 저희들처럼 이제 주로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하고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네. 인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 1000 칼로리 나네. 이상의 차이가 나죠. 네. 칼로리. 1000칼로리 대 2200칼로리. 우와, 1200 엄청나네요. 1200칼로리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게 직업 때문에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소모하는 칼로리가 높은 거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직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일상생활에서 이제 최대한 많이 움직이자라는 많이 움직이자. 거고. 아.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왜 게임기 중에서 네네. 휘두르는 게임기 맞아요. 요즘 네네. 또 많이 유행하고 네. 있는데 네. 저런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하는 거랑 그냥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게임하는 거랑 아, 당연히 다르죠. 다르죠. 위를 하나 따야 되겠네. 네. 저렇게 게임하는 것도 체중 감량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아, 있고 네네. 뭐 이제 저 좀 전에 지하철 역삼역에서 올라올 때도 저 지금 계단으로 아. 올라왔는데 네네.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편하게 가는 거랑 네네.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랑 당연히 다르죠. 아, 무릎이 아픈 사람은 좀 힘들겠어요. 힘들 수는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집이 6층인데 네. 매일 계단을 걸어 다닙니다. 아. 엘리베이터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네.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면 저는 당황. 집이 36층이라 네. 이럴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건- 30층에서 내리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네. 한 시간 내려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좋은 그러네요. 거. 아, 실제로 제가 그렇다고 환자분한테 얘기했어요. 반대로 아, 저는 그렇게. 이제 1층에서부터 최대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걸어 올라가고 거기서 힘들 때 이제 거기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라 이렇게 오.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사실 내려오는 게 더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내려오는 거는- 거는 아. 웬만하면 하지 말고 네. 무릎 아프신 분들 걸어 올라가는 것만 열심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래 저런 노력을 좀 하면 아까 기초 대사량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 활동량 그걸 좀 넓히는 네, 범위에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살이 빠질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것도 대표적인 것 중에 지하철역 한정거장 전에 미리 내려서 좀 걷는다거나 버스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좋은 겁니다. 네. 지하철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버스는 그래서 한정거장 나가기만 하면 또 뭐 따르릉 하면서 자전거 네, 내야 이거 예, 뭐 그것도 그런 있어서 것도 있고 해서 점점 살찌는 네. 점점 확진자 되기 쉬워지는 네. 그런 환경인 건 사실. 네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그냥 뭐 무조건 적게 먹으면 다 장땡이냐. 사실 맞지 않습니까? 저거 정답이지 않습니까? 적게 네, 먹는 게 적게 기본적으로 먹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많이 네. 먹고서 꽉 마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거 무조건 적게 먹으면 또 몸에 또 손상,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이제 가려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탄수화물, 탄수화물. 여기 왜 저탄고지가 이제 유행이었고 그게 왜 네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가 이제 요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이제 영어라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위쪽에 있는 게 이제 기존에 왜 살이 찌는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보시면 이제 에너지 인테이크라고 되는 게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죠. 네. 섭취하는 에너지가 많고 네. 쓰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그렇죠. 남아도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살이 찐다. 네. 그게 뭐 제일 많이 알려진 그냥 거예요. 들어도 상식적인 네. 단위라고 봤죠. 근데 네. 최근에 나온 그렇죠. 설명하는 모델은 어떤 네. 게 있냐면 탄수화물이 중요하다. 네. 탄수화물이 특히 이제 얼마나 많이 먹느냐 더하기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왜 그런지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걸 먹으면 네. 이제 이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당이 오르죠. 혈당이 오릅니다. 네. 탄수화물은 생각해보면 이제 어렸을 때 배운 거 기억하시면 탄수화물은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되고 네. 포도당이 돼서 흡수가 되잖아요. 네. 왜 단백질은 뭐 아미노산이 돼서 흡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포도당이 흡수가 되면 몸에 혈당이 쫙 올라가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서는 뭔가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인슐린. 많이 들어보죠. 네. 당뇨 환자 당뇨 분이 환자들이 많은 가장 많죠. 인슐린가 특히 혈당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면 네. 뭐 예를 들어 아까 봤던 이렇게 달달한 음료수를 쫙 먹었다. 네. 그럼 당이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럼 몸에서는 당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떨어뜨려야 되고 인슐린이 확 쏟아져 나옵니다. 인슐린이 하는 작용은 이 당들을 잡아다가 몸에다가 싹 다 얻다 집어넣는 세포 속에 네, 다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주로 지방으로 집어넣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를 확 먹어서 당이 쫙 올라갔는데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인슐린이 확 나오죠. 그것도 다 잡아넣었다 집어넣어버리니까 몸 안에서 방금 전까지 뭐가 되게 많았는데 인슐린이 싹 넣었다 숨겨버리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금방 쭉 떨어져 버리니까 뇌에서는 또 당이 또 모자라네? 또 먹어야 돼. 네, 그래서 또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먹었는데 그래서 이 배고프다는 신호를 느끼고 먹고 싶죠? 안 먹으면 그때 네. 참으면 다시 이제 인슐린에 반대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것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요. 아까 인슐린이 집어넣었던 것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서 그걸 쓰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죠. 먹으니까 또 먹어. 그러면 좀 전에 먹은 건 다 저장돼 있고 이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저자. 네, 또 저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칼로리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들 그게 이제 달달한 것들 뭐 음료수들 뭐 빵, 네, 떡, 네. 과자, 국수 이런 것들 네. 흡수가 잘 되는 과일도. 과일도 사실은 조금 영향이 있을 수 네. 있는데 근데 과일이 좀 다른 게 과일들은 대부분 그 식이섬유 파이버들이 많잖아요. 그 파이버들이 좀 완충 작용을 해줘서 달달하긴 하지만 뭐 음료수 마시거나 이런 것처럼 당이 막 오르지 않는 경우가 좀 더 많아서 과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당을 빨리 오르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이게 인슐린 분비를 확 촉진시키고 무슨 뭐 고구마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근데 고구마도 비슷합니다. 고구마도 의외로 네. 물론 이제 생각보다 감자가 오히려 더 당을 빨리 올리고요. 고구마는 좀 천천히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감자에 비해서는 고구마 좀 낫기는 뭐 밀가루 이런 거보다는 고구마 좀 더 좋긴 해요. 근데 고구마도 어쨌든 탄수화물과 당분이 좀 많은 음식에 속하죠. 그런 음식이 많이 안 좋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게 이 혈당 지수라고 하는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얼마나 당을 빨리 올리는가에 대한 지표고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인터넷 되게 찾아보시면 중요하네요. 그러면 그 네. 지수가 높으면 안 좋은 좋습니다. 거는 네, 거죠. 높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인터라만님 이거 꼭 네. 이거 인터넷에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네. 그래서 저 많은 음식들은 좀 피하시고 여기 이제 있는 거 바게트, 쌀밥, 도넛
이런 우리 다 좋아하는 맛있는 것들이 다 이 높구나. 높은 음식들, 70쪽 예, 이상. 다 좋은 것들이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과일들은 달긴 하지만 네네. 식이섬유질이 많아서 좀 더 오른쪽에 가 있죠. 네. 그러네. 네. 네. 그럼 되게 한 중간 정도 선택하면 됩니까? 너무 낮은 것도 사실은 좀- 아니요. 낮을수록 사실은 좋긴 합니다. 좋긴 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포도도 생각보다 낫네. 네, 그죠? 생각보다 뭐 우동 말씀하신 비슷하신가? 고구마는 중간 정도 있잖아요. 감자는 그러네. 왼쪽에. 네네네. 감자보다 낫다는 네, 얘기지 감자보다 고구마가 좋은 건 아니네. 고구마가 제일 오른쪽에 네? 있진 않죠. 네네. 파인애플이 비쪽 과일 중에 높네. 네. 근데 식빵도 보니까 요즘 뭐 호밀빵, 저 중간에 있네요. 네. 호밀빵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잡곡이 많이 들어간 빵은 그나마 조금 그나마 덜한 거죠. 네네. 네. 네. 야, 우동 먹으면 안 되겠구나, 우동. 아이고. 저도 국수 참 좋아하는데 네. 국수는 참 좋지 않습니다. 진짜. 메밀국수는 괜찮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 중에서는 네. 네. 파스타 파스타. 면이 음. 그 만드는 방식이랑 뭐 이런 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혈당을 좀 덜 올리는 걸로 돼 있어요. 파스타면요? 네, 파스타요? 그래서 다른 뭐 우리 파스타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 다른가요? 저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예전에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도 있는데 네. 네. 그 전통적인 파스타면 있잖아요. 이 길쭉한 면들 그 만드는 방식이 뭔가 이렇게 재료도 조금 특이하고 압착하는 방식 이런 것 때문에 비싼 데 가야 되는 것. 그래서 네. 그게 다른 국수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파스타가 가격이 낫다. 덜 올린다. 아이고. 리버 24님이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살찌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거 바게트도 그 생각보다 높군요. 난 진짜 볼 게 없네. 네, 알겠습니다. 또 잘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 GI 수치, 글라세미 인덱스라고 해서 혈당 수치죠. 네. 그러니까 낮은 식품. 네. 그걸 꼭 참조해서 그거 위주로 식단을 좀 짜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사님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되네. 좋지 않은 걸 많이 먹으면서 포만감 제대로 느끼는 법이 있을까요? 좋지 않은 걸 많이 먹어서 포만감을 그런 거 느끼는 있었으면 벌써 네, 그렇죠. 다 네, 저희 여기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네. 건물주가 돼서 아주 뭐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데 네. 당이 확 올라가게 되면 네.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확 쏟아져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 혈당이 또 급격하게 또 떨어지면서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배고픔을 이렇게 느끼고.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당 떨어질 때 되게 피곤하거든요.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음식들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네. 그 간헐적 단식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네.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간헐적 단식 중에서 왜 16대 8 얘기했던 네. 이제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라. 네, 그렇게만 하면 먹는 거에 상관없이 살이 많이 찌지 않는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쥐 가지고 실험한 건데 엄청나게 안 좋은 걸 먹여도 위에가 이제 에드리비툼이라고 써져 있는 게 시간을 줄이란 말은 내가 먹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 그 맞습니다. 시간을 말씀드리는데 네, 네. 그게 짧을수록 좋아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한 식사에서가 아니라 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식을 유지하는 시간대가 길고 음식을 먹는 먹는 시간대가 시간대가 짧게. 짧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밥을 빨리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절대 아니고. 네. 근데 쥐한테도 이제 실험을 해보면 애드리비툼이라고 써있는 게 이제 네 맘대로 먹어라. 근데 아무렇게나 먹게 내비둔 거고 네. 밑에 이제 타임 리스트릭트라고 써놓은 게 이제 딱 밥 먹는 타임을 8시간 이내로 시간을. 네, 그러니까 밥 주는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 안 주고 이렇게 했을 때가 훨씬 더 살이 덜 찐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노벨상도 타셨어요. 여러 학자들. 그래서 시간 제한 다이어트 가지고 노벨상을 탈 정도로 이게 상당히 그게 몸에도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저걸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공복 타임이 길어질 때 네. 몸에서 이거를 이겨내기 위한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네. 소위 말하는 뭔가 좋은 그래서 뭐 항산화 물질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보고들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뇌의 일부 물질들이 또 좋은 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비만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네. 뭐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간헐적 단식을 네. 옹호하시는 분들이 내는 그 논문들을 보면 심지어 뭐 암도 적게 생기는 것 같다. 일부 심혈관계 질환 적게 생긴다. 살 빠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말하는 이제 면역 관련된 뭐 알러지 이런 것들도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들까지도 좀 나와 있어요. 아, 네.
사실은 우리가 선사시대 때는 다 다 간헐적 간헐적 단식하고 살았잖아요. 강제로 어쩔 수 살았죠. 없이 네, 예? 네. 먹이가 생기면 먹고 네. 맞습니다. 예, 예. 거기 오랫동안 체질화됐는데 우리 몸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끼 제대로 먹은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몰랐네요. 그런 거 다 영향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건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인 네. 것 같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음. 식이 탄수화물이 많으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음. 그것 때문에 지방으로 쌓이고, 음. 그러면 지방으로 가버리니까 몸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음. 그래서 배고프다고 느끼게 돼서 또 먹게 되고, 또 살이 찌고, 이렇게 아, 된다는 순환이요? 거예요. 네, 다시 정리해 음. 놓은 거고요. 그때 그 순간을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그걸 잘 참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방으로 들어가 있던 애들이 다시 지방이 동화되죠. 분해되면서 그 대신에 배가 고플 때 그냥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셔요. 그러면 오히려 방법이. 배고픔도 좀 없어지나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러니까 그냥 물 먹고 버티면 차라리 그렇죠. 네. 채소류나 이런 거 음. 오히려 좀 GI 인덱스가 좀 적은 거 있어요. 네. 제 친구는 그 오이를 먹던데. 그것도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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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플 때 어. 오이를 먹어서 그런 소변을 방법이 달래더라고요.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칼로리는 적고 네. 뭐 네. 포만감을 포만감을 느낄 수 느끼니까. 있는 네, 네. 그런 것들로 채우는 아, 게 좋죠. 그렇죠. 맛있는 것처럼. 혹시 껌 씹는 건 어떻습니까? 껌 씹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 됐습니까? 네, 네. 자, 자, 우리가 이게 사실 규칙적이고 이렇게 생활 습관을 좋게 들기 위해서 아침은 꼭 뭐 적더라도 꼭 먹어야 되고 뭐 삼키는 꼭 챙겨서 먹고 뭐 간식은 최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자, 저 아까 간헐적 단식 이것도 좀 이렇게 실천하기 힘든 사실 그런 거라서 우리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할 때 좀 아까 원칙 아까 몇 가지는 하셨잖아요. 좀 네. 활동량을 늘리라는 거 말고 네. 먹는 거에 대한 또 원칙을 좀 일상적으로 좀 지킬 수 있는 게 평소에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네. 전체적인 에너지를 줄이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칼로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살을 빼고 싶으시면 어쨌든 내가 지금 먹는 것보다는 먹는 양이 아무래도 좀 적어져야 줄여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고 네. 이제 양이 제일 중요하다. 첫째는 그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네. 음식의 질을 그 다음에 따져야 되는데 네. 음식의 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이 요즘에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단백질을 나니까 네, 탄수화물 특히 탄수화물 중에서도 쉽게 분해되는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주로 이제 밀가루 음식들, 정제되어 있는 쌀들, 그러니까 많이 도정을 많이 한 거. 도정을 네. 많이 한 쌀들, 네. 이런 음식들의 섭취는 가급적 줄이고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상대적으로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은 어때요? 술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네. 술도 칼로리가 높습니다. 술 네네. 자체가 칼로리가 일단 높고요. 네네. 대부분 술 마실 때 안주를 곁들이죠. 네네. 안주들이 또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음식 먹은 걸 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면 술 먹을 때 먹는 칼로리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저녁에 회식 한 번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웬만큼 회식했다 치면 회식하는 그 한 타임의 칼로리가 2,000칼로리가 넘습니다. 2,000칼로리 하루 먹을 한끼에 다 한 끼에 다 먹는 먹는 나는 안주 절대 안 먹어. 그냥 술만 마셔. 술도 예를 들어서 양주만 마셔. 이렇게 해도 살이 찝니까? 깡술만 먹으면 네네. 정말로 안주를 하나 안 먹고 깡술만 먹는다. 살이 별로 안 찝니다. 안 실제로 찝니다. 정말로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 네네. 그래서 맨날 술만 먹는 분들 중에서는 알코올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맞고요. 네. 그리고 술이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술이 취하게 되면 왜 우리가 이 억제됐던 게 확 풀리거든요. 왜 그래서 본성질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 예. 포만 중추라고 하는 것도 확 풀려버려가지고 아. 배부른 걸 못 느낍니다. 술이 취하면. 아. 그래서 왜 계속 그래서 먹잖아요, 우리가. 술 뺐다고 있고 안주 뺐다고 네네.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그래서 얘기구나. 술이 취하면 우리가 평소 먹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2차 가서 또 막 먹잖아요. 네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음.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가 마비가 되버리기 때문에 음. 그래서 술은 다이어트에는 절대 취약입니다. 절대 취약이고 그래서 꼭 먹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네. 이진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깡술 정말 깡술만 먹고 안주는 거의 안 먹는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그렇게 늘리시는 게 좋고 네. 지방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지방은 뭐 물론 칼로리도 높아서 문제지만 지방 중에서 안 좋은 지방들이 많거든요. 트랜스지방 안 좋고 그리고 포화지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은 최대한 줄이고 트랜스지방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으로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게 그게 뭘까요?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게 뭐예요? 들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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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푸른 생선 이런 거 드시면 좋아하시죠. 참기름은 포화지방산이 많아요? 좀 비싸서. 네. 그 뭐냐? 그러면 커피는 많이 마시는 건 어떻습니까? 커피는 순수하게 원두 커피 네네. 우리 소위 말하는 또는 네네. 그 에스프레소 네네. 이런 것들은 칼로리가 높지 않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해봐야 칼로리가 10칼로리가 되도 안 아, 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즐겨 먹는 커피 믹스 네네. 혹은 뭐 라떼 네. 또는 뭐 더하기 뭐 캐러멜까지 들어간 뭐 캐러멜 마키아토 이런 네. 거 자세히 보시면요, 뭐 캐러멜 마키아토, 무슨 뭐 화이트 초콜릿 모카 이런 거, 뭐 XX 벅스에서 파는 큰 거 하나 네. 마시면 네. 400칼로리, 우와. 많게는 400칼로리까지도 나옵니다. 우와. 밥 한 공기를 진짜 넘어섭니다. 조심해야 네, 그래서 오, 한 번은 커피 먹지 않네. 자체보다는 네. 그런 첨가된 것들이 첨가된 좀 거. 가끔 마키아토 먹는데 끊어야 되겠다. 가끔은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의외로 특히 이제 커피 믹스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은 뭐 제 클리닉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커피 믹스 하루에 12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만 끊어도 사실은 그거 한 4,500칼로리 되거든요. 12개 되면 우와. 하나에 50칼로리 되니까. 네네. 그것도 한때는 어떻게 유튜브에 나오나? 유행한 거 달달이 커피가 이거 뭐죠? 네네 맞아요. 네, 그거 또 베트남 쪽은 네. 베트남 커피도 굉장히 달달하잖아요. 칼로리 높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런 커피들은 조금 줄이시는 게 아, 알겠습니다. 배수의 꼬르륵 소리가 나네.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가 이렇게 이제 연동 운동을 계속 하는데 비어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우룩하니까 소리가 나면서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제 새끼 얘기하셨는데 네네. 이 새끼를 골고루 먹는 게 좋으냐, 혹은 뭐 네. 두 끼, 한 끼를 네. 몰아 먹는 게 좋으냐 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아. 연구 결과마다 다르고 네. 어렸을 때는 청소년기에서는 규칙적으로 자주 먹는 게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끼 막 이렇게 애들 간식도 많이 먹이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비만 조금씩. 조금씩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총 칼로리가 중요하니까 총 칼로리가 너무 많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게 쪼개서 먹는 게 아이들의 비만을 예방하는 데는 더 좋다는 연구가 되게 많고요. 네네. 반대로 성인기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 간헐적 단식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네. 거의 아침을 거르다시피 해야 16대 8을 지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여러 끼니 먹는 것보다는 그냥 끼니를 줄여서 2끼 정도로 몰아서 먹는 게 오히려 성인 비만 관리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침 안 먹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침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병원 가면 영양사 선생님들이 꼭 아침 먹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최근에 논문들 보면 아침 먹느냐 안 먹느냐는 그렇죠. 체중 감량에 별다른 관련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음. 결국 총 섭취하는 칼로리가 첫째 중요하고 같은 칼로리 섭취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기에서는 오히려 이제 간헐적 단식에 가깝게 시간 제한 다이어트 그래서 음식을 먹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짧고. 봤을 때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제 청소년기에서는 총 칼로리가 같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자주 조금씩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리고 술렁꿀렁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아침에 당이 모자라면 머리가 빨빨 잘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아침에 먹이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아이들은 아침 먹어주는데 성인들은 그럼 아침 뭐 머리 안 저는 쓰니까- 먹습니다. 네. 네. 아 그렇죠. 네, 네네. 네. 저같이 머리 쓰는 사람은 아침 꼭 먹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관련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게 당연히 좋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대사량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 꾸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더하기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이자 이 정도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하고도 연관이 있죠? 스트레스는 네. 이제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주 급격한, 그러니까 없던 스트레스가 갑자기 생겼다. 네. 일반적으로 살이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니까 네. 소화도 안 되고 잘 안 먹히고 이래서 일시적으로 살이 빠지는데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적응하면서 먹는 게 오히려 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쌓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급성기 아주 심한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체중을 빠지게 하지만 누적된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살이 찌게 만든다. 이게 전제입니다. 자, 이게 아까 살이 갑자기 빠지는 경우, 이거는 뭐 정상인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병원에 살 빠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죠. 많죠. 근데 이제 네네. 이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문제 있게 체중이 줄었다라고 네. 하는 게 네. 평소 체중의 5% 이상이 내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데 내가 먹는 것도 비슷하고 뭐 신체 활동도 비슷한데 이유 없이 빠졌다라고 할 때 이제 의미 있게 보고 그걸 이제 원인을 찾는 게 원칙. 50kg면 5%면 5. 일반적으로 정말 문제 있게 보는 건 10%. 아, 10%. 그리고 5% 이상이면 조금 관심 한 달. 가지고 보는 게 좋습니다. 네. 7시 이후에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전에 먹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잔다. 이게 굶으면 뭔가 잘 안 오는 먹어야 분들 돼. 계세요. 예. 예, 야식이 문제예요. 야식. 이게 확진자가 민 팔구님은 확진자이기도 한데. 네, 아무튼 나으셨죠? 네. 일단 확진자 요번에 만약에 이제 배달 뭐 많이 네. 하지. 진짜 운동량 적게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야식도 또 먹지. 배달시켜 또 먹지. 그죠? 이 배달 할 거 없어. 이게 TV만 어떡하죠? 보지. 야식은 살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또 재밌는 연구인데 우리가 이제 음. 기본적으로는 총 칼로리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00칼로리를 먹는데 네. 이 먹는 시간대가 네.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 있는 낮 시간대에 2,000칼로리를 먹는 사람이랑 하고, 네. 해 떨어진 이후에 네. 네, 야식 포함해서 네. 네. 늦은 시간대에 2,000칼로리를 먹는 사람 네.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살이 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그 먹고 난 다음에 별로 활동 안 하고 그냥 자는 이런 사람이 살이 좀 찔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우리 오랫동안 이제 아까 이현주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오랫동안 몸에 새겨져 있는 게 있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동하고 깨 있고 예전에 먹었던 시간대에 먹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잠자고 쉬어야 될 때 먹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후자 쪽, 그러니까 잠자고 쉬어야 될 때 먹는 게 살이 훨씬 더 많이 찝니다. 같은 걸 먹더라도. 네, 쥐 가지고 또 비슷한 실험을 해봤는데 어. 쥐는 야행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밤에 움직이고 낮에는 동굴에 들어가서 자는데 쥐들을 갖다가 똑같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활동도 비슷하게 시키고 먹는 양은 똑같이 하는데 시간대만 다르게 그래서 밤에 그냥 원래 니네 활동하는 시간대에 먹였던 애들이랑 자야 되는 시간대 억지로 깨워서 먹인 애들을 보면 억지로 깨워서 먹인 애들이 살이 훨씬 쪄요. 그게 스트레스인가요? 아니면 기초 대사량이 확 또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건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근데 네. 우리 보통 그걸 이제 이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머릿속에 이 서카디안 리듬을 관장하는 회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회로가 깨지면서 안 좋은, 쉽게 말하면 이제 안 좋은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더 살이 찌는 걸로 그렇게 일단 설명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떤 그 유전자나 이런 거 검사해봐도 그쪽 유전자들이 막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 것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음식 양이나 뭐 기초제나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다. 질문 들어왔어요. 아유, 자기 전에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서 그러는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 어렵죠. 그거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마시든지 오일을 먹든지 이런 네, 칼로리 칼로리 낮은 적은 걸 걸 위주로 먹어야죠. 먹으면서 너무 맛있는 뭐 그죠? 탄수화물류,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무슨 먹는 애쿠천 것보다는 치킨 시켜서 먹고 그런 거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습관은 정말 쉽게 안 바뀝니다. 네. 네, 어렵긴 한데 습관 딱 2주만 좀 그래도 좀 2주 사실은 어렵고요. 네. 정말 꾸준히 정말 제대로 습관이 바뀌었다고 하려면 3개월을 유지해야 사실은 3주 이상 유지해야 진짜요? 네, 습관이 바뀌네. 네, 습관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임을 그래. 야, 그럼 채소. 네네. 너무 어렵죠. 어려운 질문 하시네. 네. 오이하고 물 먹으면 자주 깨신다. 질병에도 예방된다. 네. 간헐적 단식. 네, 간헐적 단식이 다른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완전 논란이 있겠죠. 그죠? 네네. 야, 우리 내꼬양님이 또 이렇게 논문을 또 찾아서 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근데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그냥 단식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체중을 어떻게 빼시는 분들은 사실은 꽤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뺀 거 도로 다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이제 늘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꾸준히 할 수 없는 거면 아예 시도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식은. 네, 그러니까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뭐 어디 단식원에 들어가서 막 일주일 내에 막 한 9kg, 10kg 빼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도로 다쳐요. 왜냐하면 그 습관을 유지 못하면 결국 다시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하지 마라.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렵고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현생 오늘 생신 기 빠진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축하 한번 해주시고요. 별풍선 뭐 좀 해주시면 그걸로 우리 술을 한 잔. 축하합니다. 아주 젊으신 나이죠? 네. 이거 오줌 누러가면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민 8699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 오늘 사실 단식까지 여러 가지 이제 비만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좀 아쉽죠. 이렇게 좀 뭔가 더 자세히 듣고 싶지만 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네. 끝내야 되는 건데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그러니까 초대 뭐,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초대해서. 아직 못다한 얘기, 2번씩, 3번씩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로클로님 감사합니다. 예.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야, 이건 뭐 항상 참 격언이 좋은 말인데, 네. 이게 살을 빼는 좋은 방법이다. 네, 꾸준히, 천천히, 네. 즐기게. 네. 네, 네. 결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방법밖에 없지. 네, 네. 꼬락꼬락 소리 난다고 포기하면 네. 안 됩니다. 네. 예? 예. 아유, 이거 좋은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한 절반도 못하게 됐네요. 예. 아침 먹으면 좋은 점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네. 팁 하나. 네. 아침 먹으면 좋아요? 네. 아침을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먹고 안 먹고는 전체적으로 네, 체중 없다. 감량에 네, 큰 차이는 없다. 없고 네. 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유, 그럼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네, 금방 지나가지고 한 따로 뭐 시간이- 강의하시고 말고 한 것도 없이 그냥 한 네. 시간 그냥 갔네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재밌고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친구들이 관계자분이 많이 칭찬해 주신 관계자. 네, 뭐 아무튼 관계자건 아니건 간에 칭찬 네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열렬하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뭐 하기로 했죠? 아직 못 정했나요? 네, 아직 못 정했습니다. 곧 예고해드리고요. 예, 네네. 제가 게시판에다 공지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7시까지 또 기다려 주십시오.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시다.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